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가 1차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1, 2단 로켓은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로켓 비행 중 비상 폭발체계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북한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서 4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는데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달 남극 최초 착륙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올해 치러질 대입 수능의 이과생 비율이 51.5%로 역대 최고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이 모의고사 응시 비율로 예측한 결과인데 통합수능에서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으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연 3.5%인 현재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하반기 수출 부진 우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도 자본 유출 조짐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WTO의 최종 판단입니다. 안전성을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배트릭의 즉각 처리하라! たとえ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ALPS処理水の処分が完了するまで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오늘 오후 1시부터 해양 방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최초로 방류할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상과 해양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개시 일자를 확정한 뒤 오염수 약 1톤을 바닷물 1,200톤과 혼합해서 대형 수조에 담은 뒤 여기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1리터당 1,500베크레 미만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서 1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여름철이 막바지와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수산유통업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사능 수치 샘플링 검사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어시장인 인천 소래포구에 금어기가 풀린 신선한 꽃게들이 가득 놓였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름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상인들의 손놀림도 여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목을 앞두고 들려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오염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류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걱정은 되지. 특히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소래포구 축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축제를 찾는 손님들이 예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상인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축제 때 예전처럼 상황이 될까? 축제 때 오셔서 손님들이 회를 드실까?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들도 나 같은 경우도 회를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근데 좀 덜 먹게 돼요. 많이 덜 먹게 돼요. 유통업계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처럼 오염수 영향이 적은 상품 배치를 늘리고 올해부턴 방사능 수치 샘플링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부터 방사능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샘플링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도 예전처럼 마음 놓고 식탁에 수산물을 올리기가 고민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건 먹어야죠. 근데 이제 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아놓거나 냉동된 거는 미리 잡아놓은 거는 어떻게 사겠지만 앞으로 생물은 못 살 것 같아요.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신뢰나 방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원전 오염수 방류부터 이뤄지는 상황. 애꿎은 국내 수산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에 근거한 판단이라며 일본 정부 계획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는 다음 주 후쿠시마를 직접 찾아 생선을 먹겠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오염수 방류 시작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이메일 질의에 과학적 판단에 따른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을 포함한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며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개 표명한 입장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We are satisfied with Japan's plans, which are safe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critically, the IAEA nuclear safety standards.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다음 주 31일 후쿠시마를 방문해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직접 먹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연대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지지를 보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I'm going to go have dinner up in Fukushima. Fish dinner. They have been unbelievably transparent. I say this, they've brough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been unbelievably scientifically based in their efforts of being forthright with the public. 외신들은 대부분 일본 방류 계획과 절차를 자세히 전달하며 과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4단계 공정에도 불구하고 3중 수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플랑크톤을 통해 참치 같은 큰 생선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하와이 대학 교수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오염수 탱크에 남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며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 수위가 밤사이 계속 상승해서 오늘 새벽 5시쯤 4m를 넘어섰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오늘 새벽 5시 기준 4.19m까지 올랐다가 오전 11시 기준으로 3.08m로 내렸습니다. 임진강 유역 홍수 관리는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2m를 넘어서면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m를 넘기면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됩니다.
연천군은 하천변 행락객과 야영객, 어민과 지역 주민 등에게 문자를 보내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미 칠레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 등에 따르면 중남부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려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산티아고 남쪽 지역에서는 도시를 휘감는 강이 범람해서 주택 수천 채와 종합운동장 등이 침수되고 교량 등이 끊어졌습니다. 또 중부 지역 곳곳에서는 3만 8천여 명이 정전 피해를 받고 3만여 명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피해 지역들을 비상재해구역으로 선포하고 위험지대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탐사선의 시도가 실패한 지 이틀 만에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처음으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탐사는 자원과 함께 얼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달 탐사선의 고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점점 떨어지더니 지켜보는 관계자들의 환호가 터지는 동시에 밝은 표정의 모디 총리가 박수로 자축합니다. 착륙 지점은 남위 69도, 인도인의 염원을 안고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것입니다. इस अद्भुत पल के लिए मैं 140 करोड़ देशवासियों को भी कोटि-कोटि बधाइयां देता हूं. 지난 2020년 인도 정부는 우주 산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1,6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틀 전 착륙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러시아는 실패조사위원회를 꾸려 재기를 노리고 있고 우주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최소 12곳이 넘는 나라가 몇 년 안에 달 탐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융합 원료인 헬륨 동위원소와 4차 산업의 쌀인 히토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 규정이 모호해 먼저 우주 탐사를 시작한 곳이 자원 개발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И в будущем Луна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освоения дальнего космоса, идеа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нам нужно изыски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 продолжа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проведение лунной программы. 달 남극에 발을 디딘 인도 탐사선은 앞으로 2주 동안 광물 성분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늘진 곳에 얼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얼음 형태의 물이 확인된다면 연료로 쓰일 수소를 현지에서 조달해 더 깊은 우주로 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한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 2단 로켓은 모두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로켓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우주개발국이 비상폭발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조속히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열렸죠. 대도시와 함께 섬에서도 훈련이 진행됐는데 섬 주민들은 공기부양정을 타고 육지로 대피했고 쇼핑하던 시민들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을 태운 공기부양정이 항구로 다가옵니다. 발판이 내려오자 우비를 입은 섬 주민들이 줄지어 육지에 발을 딛습니다. 주민들이 도착한 곳은 인천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 대피소 안에 꾸려진 텐트에서 의료진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순서대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초록색 민방위 조끼를 입은 직원이 경광봉을 들고 시민들을 안내합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시민들도 직원 안내에 따라 건물 바깥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대피소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도 진행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사이렌을 울렸던 소리라서 좀 약간 놀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뭐 대피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좁은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소방차를 가로막은 승용차 앞에 다가가 골목 밖으로 차량을 유도합니다. 전시에 부상자들이 발생하면 소방차가 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과 함께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평소에 이제 6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여기 주위에 좁잖아요. 불법 주정차 차 때문에 많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서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시민들은 짧은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전국에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남 담양에서는 적의 폭격으로 저소지 제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물을 공급하는 담양호입니다. 적의 폭격으로 제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담양호의 저수량은 7,700만 톤으로 제방이 유실되면 농업용수 손실은 물론 마을이 물에 잠길 수도 있는 상황. 적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하여 담양호 여수도 원체가 파괴되고 제방 3인이 유실되었습니다. 크레인이 동원돼 긴급 복구에 나섭니다. 산발적 폭격에 유실된 경사면엔 곧바로 복구 인력이 동원됩니다. 폭우까지 쏟아져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수천막과 모래주머니를 쌓고 중장비까지 투입돼 작업 속도를 높입니다. 저희 담양호는 담양군 장성군을 넘어 광교광역시 일대까지 약 6,245헥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불시에 북한 특작부대가 드론을 이용해 담양호 제방을 파괴하는 시나리오로 응급복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숙련된 훈련을 받은 구조단이 부상자까지 신속히 구출하고 제방 복구까지 걸린 시간은 20여 분. 이번 훈련엔 한국농어촌공사와 군부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치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실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담양호 응급복구 훈련은 민, 관, 군, 경의 긴밀한 협력체계, 공조체계 구축으로 우리 공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번 을지연습 긴급복구훈련은 농어촌의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서 이과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 지원자의 선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수능에서 이과생 비율이 51.5%로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이과생들이 선호하는 미적분 선택 비율은 48.5%,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비율은 40.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로학원은 통합수능에서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으려는 전략으로 이과생 수가 늘고 있다며 이과 쏠림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서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떨어진 데다 최근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하반기 수출 부진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도 자본 유출 조짐이 비교적 없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10월 기한인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는 유해 조치 연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유해 방침은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이 내년 미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소출 블랙리스트에 올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중국 전역에서 비밀 반도체 제조 설비를 짓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본사가 있는 선전시로부터 약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2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화웨이는 지난해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었으며 기존 반도체 공장 2곳 이상을 인수하고 새로운 공장 3개 이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웨이가 몰래 다른 회사 이름으로 시설을 짓거나 사들이는 것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8,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방부 등과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내 뒷산에선 대낮에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엔 살인 예고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대낮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무섭죠. 지나다니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경을 통해 경찰력을 늘려서 흉악 범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로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모집 인원을 감축했고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올해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길거리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까지 예전의 3분의 1 수준인 8,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의경이 기존 2만 5천까지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에.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에서는 신속 대응팀과 방범 순찰대에 절반씩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엔 투입하지 않도록 못 박아서 오직 치안 활동에 활용할 거란 말도 나옵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어 절차상 언제든 배치할 수 있지만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펜 끝을 보면 어쩐지 마음이 평온해지곤 하는데요. 그런 평온함 속에 삶의 이야기를 담담히 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펜 끝과 목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작가 이현 씨와 함께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